자, 2027 수능 특강 확률 같은 게 들어가 봅니다. 첫 단원 여러 가지 순열 파트. 뭐 올해는 문제가 모르겠어요. 예년보다 조금 쉬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볼게요. 첫 단원이니까 그렇겠죠. 매 학생 ABCD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라고 했어요. 일정한 간격 두고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와 B는 서로 이웃하고 C와 D는 떨어져 앉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뭐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지?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A, B 하고 C, D 포함한 7명이 있다 했잖아. 4명이니까 5, 6, 7 이렇게 7명이 있다 치자고. 그러면 이제 얘 이웃해야 되니까 한 명처럼 보는 거야. 얘하고 얘, 즉 1명, 2명, 3명, 4명을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공식이잖아.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 5, 그 다음에 6, 7 이렇게 있다 이거. 물론 요거는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붙였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한 거 난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요렇게 배열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 한 명으로 보는 이 묶음 안에서 A, B가 자리 바뀌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앉으면 이제 벌써 원순위가 아닌 거거든. 이펙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배치가 끝나면 요 사이 간격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잖아. 그 네 군데에 요 CD를 배열하게 되면 CD는 무조건 떨어져 않는 거잖아요. 뭐 공식으로 쓰면 4P2이지만 그냥 C가 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뭐 C 왔어. D는 세 군데. 기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6이고, 요거는 2고, 요거는 4, 3, 12니까 12의 완전 제곱 14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자, 이렇게 있는데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않는다 했어. 자, A, B. 요 A하고 B를 갖다가 먼저 둘 중에 먼저 하나를 나열하든 아니면 C하고 D를 먼저 나열하든 상관은 없는데, A, 이웃하는 얘를 먼저 처리하는 게 훨씬 또 다루기가 쉬울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A. 누굴 먼저 나열하는지는 경우의 수에 영향 끼치잖아. 자, A를 아무것도 써져 있는 이 자리에 쓰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지금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회전하면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어디다 쓰든지 간에.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하다 했어요.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A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원순위이 아닌 거야. 이제 같은 자리가 존재하잖아. 그럼 이 B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 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B가 여기 왔다고 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CD가 중요한데 5, 6, 7은 최대한 뒤로 밀어놔. 왜? 5, 6, 7은 빵꾸 뚫린데 그냥 3팩 이렇게 나열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CD를 나열할 때 말이야,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건데 C가 먼저 배치를 된다라고 쳤을 때 C가 요 자리 뭐 요 자리 이렇게 올 때마다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져요. 개수가. 그러면 이럴 때는 곱의 법칙 쓰면 안 되고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잖아. 자, 손가락 그냥 쓸게. C가 여기 왔다. 그럼 D는 얘한테만 못 앉는 거니까, 그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앉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C가 여기 왔다. 그러면 여기를 못 앉는 거거든, D가. 그러면 두 군데. C가 여기 와도 여기를 못 앉으니까 두 군데. 자, 이제 C가 여기 와도 여기를 못 앉으니까요, 두 군데. 마지막으로 C가 여기 오면 여기만 못 앉으면 되니까 세 군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요 부분이 C가 어디에 오는지에 따라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여기에다가 요 12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자리에 5, 6, 7을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12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다시 12니까 마찬가지로 144가지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번으로 가봅니다. 유제 1번.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둘러 앉을 때 A와 B는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문제잖아. 수능에서는 뭐 부모님 포함해서 4명의 자녀가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야 될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잖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가 마주본다 했을 때 A하고 B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나 앉히자.
A, B, 뭐 3, 4, 5, 6이 다 치고요. A, 여기 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어디를 쓰든지 간에 돌리면 다 여기 오니까요. 그럼 100% B는 여기 와야 되니까 100%라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한 가지라는 거야. B가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A, B를 마주보기 앉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A, B가 앉으잖아? 앉아버리면 더 이상 원순절이 아니야. 요 네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3, 4, 5, 6 배열하는 방법 다 달라져요.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 갑니다. 유제 2번. 자,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오각형과 5개의 정삼각형이 붙어있는 도형이 있는데 6개의 색을 칠한 대로 이렇게 이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처럼 풀어라. 그런 이야기지.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6개가 지금 이 6자리가 다 다른 자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6개를 여기가 다 다른 자리라고 배열하면 6팩이 될 건데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계산이라 왜? 회전해서 겹치는 것들이 요 안에는 다 다른 식으로 직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계산이야. 이거를 보정해준다, 고친다라는 말이죠. 의미에서 자, 이게 회전했을 때 여기 있는 이놈이 회전해서 여기 오는 거, 여기 있는 이놈이 여기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회전하면 다 이 자리에 일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중복되는 가지수가 5가지라는 거야. 그 5가지가 원래는 한 가지로 취급돼야 되는데 쓸데없이 5배 불려서 5가지로 취급되고 있으니까 이걸 5로 나눠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6 곱하기 5팩토리얼 나누기 5니까 요 5 하나 약분하면 6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인데 이 풀이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우가 복잡해지거나 도형이 좀 복잡해지면 잘 안 떠오른다. 이게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요. 틀린 문제는 방법은 아니지만 항상 여기 대칭의 중심 이 자리에 만약에 색깔이나 사람을 앉힐 수 있으면 여기부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그러면 알주, 노초, 파남 어떤 걸 여기다 칠하든지 간에 다 달라져요. 따라서 요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서 5번 색깔이 칠해졌다 시작. 아니면 뭐 5번 학생이 앉았다. 그러면 이제 1, 2, 3, 4, 6, 5명을 여기다가 앉히는 방법은 원탁에다가 그냥 5명을 일정한 간격 두고 앉히는 방법과 같잖아. 원순열이잖아. 5명을 앉히는 방법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똑같은 풀이다. 계산하면 144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봅니다. 자, 5개의 숫자 0, 2, 3, 5, 7 중복 크락하여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각 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뭐라 했냐면 0, 2, 3, 5, 7 0하고 2는 짝수이고요 3, 5, 7은 홀수잖아요. 이걸 중복하라고 해서 세 자리 영수를 만드는데 각 자리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자, 이 세 자리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세 자리 수의 합이 홀수 돼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더해서 홀수 되는 걸 딱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배치하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야. 이랬을 때는 뽑는 것과 나열하는 걸 분리시켜서 뽑는 행동할 때 뭔가 그거를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뭐 나열할 때 분류 기준을 또 다른 걸로 정할 것인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풀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 일단 먼저 세 개가 다 더해서 합이 홀수 돼야 된다. 그러면 구성 자체가 이제 홀수 3개를 더할 때 하고 이제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짝수 2개에다가 홀수 하나를 더할 때 자, 일단 이런 것들도 사실은 3개의 합이 뭐의 배수가 된다 이런 거 할 때도 실제로 홀수 3번 더해서 홀수 된다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갖고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게 짝수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게 홀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홀수 3번 더하면 1, 1, 1 나머지끼리만 계산해보는 거야. 이거 저기 홀수죠. 자, 이것도 0 2번에다가 1 한 번 더해야 이게 짝수 2개 더하고 홀수 하나 더했다는 뜻이잖아. 홀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걸 실제로 이렇게 써서 머릿속으로 실제 홀수 막 3개 더해보고 이러면 안 된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이 경우하고 이 경우
이제 이런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지금 0이라는 짝수가 이 제일 앞에 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먼저 홀수 올 때는 홀수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 안에는 0이 들어있지 않잖아. 그러면 요거를 배열할 때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홀수는 어차피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돼, 그지? 그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가 세 가지. 요 자리도 세 가지, 요 자리도 세 가지.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데, 자, 여기 이제 짝짝 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끝이야. 짝수 안에는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0이 오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뭐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냥 0까지 포함해서 다 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처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걸 빼도 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짝수 2개, 홀수 1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짝수 2개는 이거 둘 다 쓰고 홀수는 셋 중에 누구 쓸래?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리만 일단 결정을 하면 되지. 자리만 결정을 하면 어차피 거기다가 뭐 중복 홀학에서 배열하는 걸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니까. 자, 짝수 2개랑 홀수 하나가 딱 뽑혔을 때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해야 돼. 그런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짝수, 홀수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홀, 이렇게 될 수 있고, 홀수가 어디에 오는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홀수가 어디 올래를 결정하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홀수가 왔다. 그럼 여기가 짝수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여기 짝수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도 짝수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러면 큰일 나죠. 홀수 자리도 계산을 해줘야죠. 홀수 자리는 세 가지. 이 3은 뭐라고? 이 홀수가 셋 중에 어디에 갈래를 결정해주는 방법. 이 3은 뭐야? 그럼 이 홀수 자리에 누가 올래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 자리는 짝수니까 두 가지, 이 자리도 두 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 계산은 뭘 계산한 건가 하면 0이라는 게 이 제일 앞에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이 짝수 2개하고 홀수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 쓴 거야.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 뭐가 안 돼? 제일 앞에 여기 0이 오는 경우도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 그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빼기 할줄 또는 0이 왔을 때 0이 무조건 왔다 해나? 근데 이게 0도 짝수니까 결국 짝수 하나는 배치가 된 거야. 그럼 짝수 하나, 홀수 하나를 여기 자리부터 배치하는 방법이 2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홀수 온다 치면, 자, 이제 요 짝수 자리에는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자, 홀수 자리에는 세 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결국은 여기서 0으로 시작하는 것만 빼줬으니까 요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이 된다. 이야기겠잖아. 자, 이건 36에서 122를 빼면 24가 되나요? 요건 27이고 27에다가 24를 더하면 되니까 51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니까 여기가 제일 앞에가 있잖아. 짝수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홀수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짝수 하나가 여기 오는 경우, 그러면 남은 게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나와 있잖아. 짝수, 홀수 자리를 먼저 결정해 주는 게 두 가지일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짝수고 여기 홀수 온다 결정됐다 치자. 2패,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짝수는 하나밖에 없지. 2밖에 없잖아. 무조건 2로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2로 시작한다. 고정된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12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 짝수로 시작하는 거. 그럼 이제 홀수로 시작하는 건 여기 그냥 짝짝이 와야 된다. 아주말이잖아요. 되겠지? 그럼 여기 홀수가 오는 자리 세 가지가 나오면 되고, 여기 짝수가 오는 자리 두 가지고 여기도 두 가지니까 이것도 12가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합쳐서 24가지다. 자, 제일 앞에 이제 짝수로 시작하느냐 홀수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분리해도 된다고요. 여기가 짝홀이냐 홀짝이냐 요거 자리부터 결정하고, 자, 결정되면 여기 짝수 자리는 두 가지, 홀수 자리는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그 이야기야. 자, 여사건으로도 풀어봤고 다이렉트로 풀어봤습니다. 유제 갑니다.
자, 4개의 문자를 중복하락에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만든다 이야기야. 그냥 중복하락에서 5자리 만든다.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종류는 4종류고. 자, 이제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자, 이런 걸 배열을 할 때 어느 자리를 먼저 배열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경우의 수는. 그래서 양쪽 끝부터 먼저 배열을 하자.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종류가 4종류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왔던 문자를 피해서 다른 문자를 써야 된다. 이 소리니까 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왔다. 그럼 여기는 3종류가 올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B가 왔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놈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4가지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4, 4, 4 그렇게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768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봐봅니다. 4번. 자, 함수의 개수 넣으면 항상 x 정의역입니다. 공역이죠. 1, 2, 3. 그러면 항상 FA, FB, FC, FD, FE. 자, 이렇게 순서쌍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무슨 의지의 표현이냐면 이 순서쌍은 FA부터 FE까지가 모조리 결정돼야 순서상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나의 주장은 저 순서상 하나당 함수 하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띠 가까이 가요. 그러면 FA가 2로 대응된다. 이걸 이제 우리는 FA가 결정되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FA만 결정된다고 해서 함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것도 전부 결정이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랑 관계없이 이렇게 뭐 얘는 이렇게 갔다. 그러면 2, 3, 3이라는 요 순서쌍이 요 함수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순서상 하나당 함수 하나 1대1 대응이죠. 사탕 하나당 사탕 껍데기 하나. 그러면 사탕 껍데기 개수 대신에 사탕 개수를 씌워도 되고 사탕 개수 대신에 사탕 껍데기 개수를 씌워도 되잖아. 그게 1대1 대응이잖아. 그래서 이 함수 결정은 언제나 이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건데 다만 이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순서상 개수를 구해가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딱 보니까 여사건의 느낌이 난다는 게 어디서 같지 않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사건을 동반하는 문장들은 어떤 거 있다고? 적어도 하나, 그 다음에 이상 이하, 곱해서 짝수,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신 상황에서 여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문장들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평가원에서는 뭐 이런 문장들 잘 사용 안 합니다. 알겠지? 학생들이 이 문장들에만 목을 댄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여사건은 원래 원칙은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면 본능적으로 여사건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는 같지 않다를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전체 개수에서 여사건을 쓰게 결정했다. 그럼 전체 개수는 아무 제한 조건 없는 함수 결정의 방법. 자, A가 갈 수 있는데도 3군데, B도 3군데, 이것도 3군데. 그러니까 3을 5번 곱해야 되잖아. 3의 5제곱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이잖아요. 중복순열은 함수 결정 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낫은 뭐냐면 요거의 반대말, 즉 FA 더하기 FB가 4가 되는 경우. 이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 개수를 구할 때는 요거 두 개만 이제 제한 조건으로 분류 기준으로 작동된다 하면 되잖아. 요 FA와 FB가 함수 값이니까 여기 있는 놈들,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 더해서 4 되는 경우 1, 3도 있고 3, 1도 있고 2, 2도 있잖아요.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똑같은 놈으로 봐도 돼. 함수니까. 그리고 요거 두 개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경우에 A는 1로 갔고 FB는 3으로 갔다 해요. 그러면 나머지 CDE를 결정해줘야 함수가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CDE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C가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3군데. D도 3군데. E도 3군데야. 자, 그래서 요거 하나당 3의 3제곱개가 나오는데, 그지? 함수가. 근데 이 가지수가 3가지잖아. 이때도 3의 3제곱,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3의 4제곱을 묶어내면 여기는 3 나오고, 요거는 통째로 나갔으니까 1이니까 81에다가 2 곱한 16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갑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두 A 사이에 정확하게 문자가 하나만 포함되도록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일단 A하고 A 사이에 문자가 B 또는 C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B 이렇게 왔다 치고, 그 다음에 A하고 A 사이에 C가 들어왔다.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선생님, 요 A하고 A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가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때와 이때와 이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문자 종류나 개수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똑같지는 않아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면 뒤따라 나올 가지수가 달라진다 이야기지. 뒤따라 나올 가지수가 다르면 부배 법칙을 못 쓰는 거야. 언제나 분류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도 봐봐. 이 B가 3개인데 선생님 셋 중에서 누가 여기 와야 되는지 결정해줘야 되니까 3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설명한데 경우의 수는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만 중요한 거야. 이 B가 여기 들어오든 요 B가 여기 들어오든 요 B가 여기 들어오든 차이가 안 나죠. 그럼 한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면 A, B, A를 한 명처럼 보고 요거를 B, B, C, C까지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처럼 나열을 해야 이 동그라미 친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5명이 다 다르다고 나열을 한 다음에 똑같은 거 2개, 2팩으로 나눠준 경우가 요 경우겠죠. 자, 요거는 A, C니까 요거를 한 명처럼 보고 남는 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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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죠. 그럼 요거는 5명이고 곱해 나누기 똑같은 거 3개, 3팩 이렇게 가야 되겠죠. 120을 요거는 4로 나누니까 30 이렇게 될 거고 120을 6으로 나누니까 20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를 더해 내리니까 답은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5번 갑니다. 유제 5번.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 자, 요것도 마찬가지네. 1, 2, 4, 8에서 1, 2, 4, 8로 가는 함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F1과 F2와 F3과 F4를 결정해줘야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자, 함수 값들 곱이 8이 된다. 요번에 그지? 자, 곱하기가 뭐가 된다. 이러면 일단 곱하기가 뭐가 된다. 그러면 8이라는 수를 만들 수 있는 여기 말 그대로 함수 값들 요거를 결정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이제 8은 2의 3제곱이잖아, 그지? 2의 3제곱. 그러니까 가장 여기 지금 보니까 다행히 2의 거듭제곱들이야, 그지? 가장 또라이 같은 건 8. 얘를 일단 첫 번째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자, 4개를 다 곱하는데 8이라는 숫자가 최대 몇 개 사용될 수 있어? 한 개밖에 없지 뭐, 그지? 그럼 8이 하나 사용되면 나머지는 1 이래야 요거 곱했을 때 8이 되잖아.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아지는 것만 분류 기준에 작동을 시키고 요것들끼리 막 자리를 바꾼 거는 요거를 나중에 여기다가 배치할 때, 나열할 때 처리한다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8이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최대 숫자가 4잖아. 이제 4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4를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4, 4, 16이니까 한 번밖에 못 쓰죠. 그럼 4 한 번 쓰면 나머지 하나는 2여야 되잖아.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4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가정에서는 2가 대빵이잖아. 2를 최대한 몇 번 곱하면 8이 돼? 3번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2, 1. 자, 이제 2를 두 번 사용해서는 여기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를 뭘 사용하더라도 곱해서 8을 못 만들잖아. 끝이에요. 자, 이제 8, 1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나열하는 모든 경우당 서로 다른 순서상, 즉 다른 함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죠. 요거는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는 4가지고 24를 절반 12가지 요것도 4가지. 자, 요렇게 해서 총 20가지가 된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최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최단 경로, 이 6번 같은 문제는 뭐 그냥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틀리기가, 모의고사나 객관식으로 너무 틀리기가 힘들어, 그지? 이게 지금 가끔 가다가 뭐 서술형 이런 거 합의 법칙 못 쓰는
그런 학교들, 뭐 못쓰게 하는 학교들, 뭐 분류 못해서 틀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왔다, 객관식으로 나왔다, 이거 틀리기가 힘든 문제야, 그지?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합의 법칙을 써서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 가지고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 만나서 세 가지 그대로 올라가겠지 뭐. 세 가지 그대로 오겠지. 6가지 그대로 9가지. 세 가지 그대로 가면 그건 9가지고 18가지. 9가지가 그대로 가니까 27가지. 이렇게 딱 처리를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그지? 자,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게 가는 방법은,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이거야. 여기 거점을 갖다가 하나 정해야 돼. 여기를 뭐 C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가지는데, 먼저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데, 그지? 여기 A 가로로 2개, 세로 1개. 즉 여기서까지 가는 최단 경로란 A 2개와 B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 그 각각의 경로 하나당 1대1로 대응되니까,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뭐 3팩 나누기 2팩 해도 되고, 아니면 세 자리 중에서 B가 차지할 한 자리를 결정한다. 3시 1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시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여기 찐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가지수 중에서 요 점선 파트로 통과하는 한 가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 B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3개, 2개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해도 되고, 아니면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2자리만 결정하면 남는 자리는 알아서 A가 기어 들어갑니다. 5C2죠. 거기서 여기 있는 점선 부분을 통과해서 가는 요 한 가지는 제외시키면 된다. 그 이야기야. 3 곱하기 요거는 9,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니면 또 이렇게 가도 되지. 찐따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찐따가 나 있으면 항상 이제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찐따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지?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막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 오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요래 두 가지로 간다.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도 되겠지. 자, 다시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가지 곱하기, 여기서 쭉 가는 한 가지. 요게 첫 번째 경로. 요걸 통과하는 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3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요 박스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3가지니까 마찬가지 이렇게인데, 여기서는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9가지고 요거는 18가지. 요렇게 해서 27가지다.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죠. 넘어갑니다. 뭘 쓰든지 간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면 돼. 어렵지 않다. 자, 요렇게 해서 유제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는데 문제수가 좀 적죠. 적어. 그리고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알겠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 수학을 재밌어서 하느니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수학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거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자, 끈기와 인내 잊지 말자고. 수고했습니다.